제가 학생들의 구멍난 개념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때 제일 먼저 참고하는 것이 바로 이 입니다. 를 보면 수학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죠. 이를 통해 매 학년, 학기, 단원에서 배우는 여러 수학 개념 간의 연계성과 개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이어트는 오늘 하루 덜 먹는다고 해서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오늘 운동을 평소보다 2배, 3배 더 한다고 해서 다음날 즉시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당량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효과를 그 즉시 체감할 수 없어서 하루쯤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죠. 효율적으로 살을 빼고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특히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로 운동해야 하죠. 수학 공부는 운동과 참 많이 닮았어요. 수학은 며칠 공부를 바짝 한다고 해서 그 즉시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죠. 오늘 공부를 평소보다 2배, 3배 더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즉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적당량의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 역시 운동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 전 단원의 모든 공식을 외운다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아주 크게 향상되지 않아요. 수학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구멍난 개념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때 제일 먼저 참고하는 것이 바로 이 수학 개통도입니다. 수학 개통도는 여행에서 꼭 필요한 지도와 같습니다. 수학 개통도를 보면 수학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죠. 수학 개통도란 말 그대로 수학의 개통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를 통해 매 학년, 학기, 단원에서 배우는 여러 수학 개념 간의 연계성과 개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수학은 흐름이 있는 과목이에요. 동시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 학문이죠. 밟아 나가는 단계 중 한두 단원에 소홀하면 그 다음 단계 단원은 손도 못 대게 됩니다. 사회와 같은 과목은 고등학교 사회가 꼭 중학교 사회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고등학교 사회는 중학교 사회보다 범위가 넓어지고 좀 더 자세히 배우지만 반드시 어렵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학교 사회를 아예 몰라도 고등학교 사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이 무조건 중학교 수학보다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보다 어려워요. 이처럼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학은 아래 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학년의 내용을 배우게 되죠. 초등학교 수학에서 개념을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중학교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중학교 수학에서 개념을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이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개념에 구멍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수학 개통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현재 단원의 기반이 되는 선행 단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그 선행 단원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단원을 공부할 때 개념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완벽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분명 선행 개념에 구멍이 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때는 수학 개통도를 꺼내 놓고 우선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단원을 찾습니다. 해당 단원의 선행 개통을 따라가 보는 거죠. 그리고는 선행 단원의 개념을 다시 훑어보는 식으로 구멍난 개념을 채워야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면 중학교 개념을 찾아봐야 돼요. 중학교 개념으로도 안 된다면 초등학교 과정의 수학 개념도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구멍난 개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통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부끄러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질문하지 않고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등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자신이 중학교 기초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중학교 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보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뼈대가 되는 부분만 간추려 공부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학생도 지치지 않고 비교적 적은 시간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중학교 과정을 살펴보면 1, 2, 3학년 모두 1학기에는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관련 단원을 배우고 2학기에는 도형, 확률과 통계 관련 단원을 배웁니다. 즉 중1, 1학기 때 배운 내용이 중2, 1학기 내용으로 이어지고 중2, 1학기 내용은 중3, 1학기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예요. 중1, 1학기에 배운 내용과 중1, 2학기에 배운 내용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학생이 중3, 1학기를 대비한다면 직전 학기인 중2, 2학기를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중2, 1학기를 복습해야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 계통들을 보면 더 명확해지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역전수학연구소 자료실에 수학 계통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고정 댓글에 걸어 놓겠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격언이 있죠. 당장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앞에 중간고사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많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수학 계통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에만 빠져있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울창한 숲을 보길 바랍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수학 계통도를 이따금씩 살펴봅시다.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신이 공부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흐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수학 실력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학 계통들을 통해 여러 수학 개념 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 개념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구멍난 개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이를 메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 계통도가 필수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